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이곳은 작은 인구와 조용한 환경 덕분에 외부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정민은 그런 마을의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어둠의 집이라 불렀다. 이 집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결코 무사히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밤이 되면 집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거나 창문 너머로 알 수 없는 형체가 보였다는 증언이 많았다. 어느 날 정민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다다르면 어둠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밝은 대낮에 출발했지만 밀도 높은 숲을 헤치고 나가느라 해가 저물 즈음해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폐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음침하고 낡아 보였다. 해가 저물면서 빛이 사라지자 그들은 손전등을 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거실로 보이는 거대한 방에는 먼지가 쌓인 고가고와 부서진 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는 그들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락방에서 오는 듯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한 친구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외쳤다.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정민은 끝까지 남아 그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정민은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다락방은 어두컴컴했고 정민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조심스레 비추었다. 그때 무언가 그의 발에 걸렸다. 낡고 찢어진 일기장이었다. 정민은 궁금한 마음에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이 무언가에 의해 하나둘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찾으려던 마지막 가족 구성원이 이 다락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다락방에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차가운 한기를 느낀 그는 얼어붙은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순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람에 의해 넘겨졌고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오지 말 것을, 후회할 것을. 그 순간 정민은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다락방을 빠져나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온 뒤 그 집이 어떤 존재들에게 붙잡힌 것 같은 이상한 기운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비록 그날 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두려움으로 남았다. 정민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 집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절대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을은 점차 현대화되었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함께 그 집에 관한 전설뿐이었다. 정민은 그 경험이 실제였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오래된 폐가가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방문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곳은 흑장미 저택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정말로 을씨년스럽고 낡아 보였으며 덩굴 식물들이 외벽을 감싸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먼지 바람이 휙휙 일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싶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다. 저택의 현관문은 녹슬어 있었다. 우리는 문을 조금 밀었고 의외로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덮고 있었고 벽에는 옛날 그림 액자들이 삐걱대며 걸려 있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때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중 한 명이 혹시 귀신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라며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순간 칠판 긁는 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낡고 찢어진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마치 뭔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을 때 창문 유리에 새겨진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사라졌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다. 우리는 순간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서 호다닥 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겁에 질린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인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바닥이 울퉁불퉁 변형되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거기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며 혼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불길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패닉에 빠진 우리는 전력으로 1층으로 내려가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갔다. 다행히 창문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서둘러 창문을 통해 저택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저택의 정체불명이 힘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다시 돌아보니 저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문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길로 마을로 돌아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가 인터넷 태그 경험을 올렸을 때 다른 누군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곳이 단순 한 폐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이후로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곤 한다. 우리는 그날 저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확실히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고등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다른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었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날도 늦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블로그에 쓰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한 기묘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도시괴담이라는 제목을 가진 익명 사용자의 글이었다. 글에는 익숙한 듯도 하고 전혀 생소하기도 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가 사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마을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이 마을의 실체를 아는가? 밤이 되면 이곳엔 절대 나가지 말라 라는 경고로 시작되는 글이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받아들였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날은 마침 그 날짜였다. 등골이 서늘해진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방이 2층이었기에 창문을 통해 마을의 넓은 풍경이 보였다.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듯 조용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의 풍경이 그 순간에는 무언가 다른 감상으로 다가왔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뭇가지라도 흔들리는 소리인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 문 밖에서 그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문 열어줘.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들렸다. 그는 놀라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발걸음이 닿기 직전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다. 글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순간 그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냥 무시하고 누워 있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여기 좀 봐. 창밖으로 무언가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잔뜩 긴장한 그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약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조금 전까지는 텅 비어있던 길에
희미한 형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하나 둘씩 몰려든 그것들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생기를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몹시 휑했고 그중 하나의 얼굴이 자신의 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무언가가 그의 기억 속에서 쓰게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몸을 침대 속으로 파묻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다. 그는 천천히 올라오는 아침 햇살에 창문을 열어보았다. 역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마을은 평온했다. 그는 다시 블로그에 들어가 그날 밤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절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둠이 내리는 밤에는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차마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의 글은 점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가 본 형체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가 그날 들었던 목소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본 형체들이었던 존재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단지 그저 시간이 흘러 데이저뷰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느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가끔씩 사라지는 이들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내왔고 그날의 일은 학생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날이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마치 무언가 그를 아직도 부르고 있는 것처럼.